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의 두 번째, 바로 관성, 운동량, 충격량, 요 내용들을 다뤄보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음은 속력이 같은 기차와 승용차에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기차가 승용차보다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과 탐구 설계이다. 자, 가설을 한번 보시면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관성을 표현해주고 있죠. 자, 탐구 설계를 보시면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 전자석을 설치하고, 자, 이 전자석에다가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전자석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자석이라는 것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이 되는 친구를 말합니다. 전류가 흘렀더니 자석이 되었더라. 즉, 이 전자석은 그냥 우리가 자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미 엄청 센 자석입니다. 그랬을 때 쇠구슬이 굴러가게 되어요. 어머, 쇠네요? 쇠는 자석과 자기력을 받아서 다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쇠구슬은 전자석 앞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앞에 찰싹 붙게 되는 힘을 받아서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현상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쇠구슬을 이렇게 가만히 놓아서 아래로 또르르 굴러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전자석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전자석에 의해서 쇠구슬에 힘이 작용하죠. 자기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력에 의해서 쇠구슬의 운동 방향이 원래 직선으로 쭉 갔어야 됐는데 원래 코스는 형광펜으로 표시했을 때 노란색 코스로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중간에 힘을 받아서 옆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쇠구슬이 전자석으로부터 힘을 받았는데 그 힘이 같다고 놓았을 때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전자석과 쇠구슬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질량이 클수록 이 노란색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운동 상태인 노란색 선을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힘을 받으니까 쇠구슬이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쇠구슬의 질량을 늘리면 힘이 똑같을 때 쇠구슬의 질량을 늘리면 이 쇠구슬이 노란색 운동 경로에서 더 안 벗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경해야 되는 것은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질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통제 변이라는 것은 똑같이 해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즉, 전자석의 세기라는 표현은 자석의 세기, 즉 쇠구슬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전자석의 세기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답은 1번. 자, 아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다음은 지진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계의 회전 원통은 땀과 함께 흔들리지만 지진계에 있는 질량이 큰 추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질량이 큰 물체인 이 큰 추는 본인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커서 제자리에 정지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을 보면은 노를 뒤로 저으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배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면 운동하고 있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서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디귿은 얼음판에서 끌매를 끄는 힘이 클수록 썰매의 속력은 더 빨리 증가한다. 이거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서
힘이 크면 속력이 더 빨리 증가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나입니다. 관성의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선생님이 관성의 예시 6가지를 드렸는데 각각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거 한번 보면은 그림가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A는 발사체를 빨대 입구에, B는 빨대 출구에 넣은 경우이다. 그림 나는 이것들에 대한 힘을 받은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먼저 가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가에서 지금 현재 발사체를 출구에 놓았을 때와 입구에 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입에서 똑같이 불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힘으로 불어주었는데 빨대의 입구 쪽에 있는 친구는 힘을 받는 시간이 출구에 있는 발사체에 비해서 두 번째 B의 케이스에 비해서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A가 B보다 시간이 더 길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받는 구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 빨대에 어떤 위치에 존재하냐는 바로 힘을 받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힘을 받는 시간이 더 크고 B는 힘을 받는 시간이 더 작아요. 그러면 옆에 그래프에서 보았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더 짧은 친구가 바로 물체 B일 거고 B의 경우일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길게 받는 것이 바로 A의 경우이기 때문에 P는 B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Q는 A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충격량도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면적으로도 구별이 가능하긴 해요. 자, 지금 보면은 B의 경우의 면적과 A의 경우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A의 경우가 지금 충격량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같은 힘을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길면 힘 곱하기 시간이 바로 충격량이기 때문에 A의 경우가 충격량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 내용을 풀어보면은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발사체가 받은 충격량이다.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 거 알고 계시죠?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Q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빨대에 빠져나온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인데요. 자, 충격량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바로 속도가 있을 거고 처음 운동량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0이에요. 왜냐하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0인 거죠. 따라서 이 나중 속력을 비교하면 충격량 A가 충격량 B보다 컸기 때문에 속도는 A에서 B보다 더 크다.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넘어가서 23번.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각각 서로 다른 벽과 충돌 후 정지하였습니다. 자, 정지하였다는 것을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속력이 크기가 0이 되었네, 속도의 크기가 0이 되었네 라고 알 수 있고요. 물체가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 미안해요.
자, 충돌했을 때 여기서 가가 나에서 더 크다라는 것이 때문에 여기는 쿠앙 부딪혔고 나에서는 쾅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의 시간이 나에서의 시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충돌 전의 운동량을 계산을 해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전에는 mv가 바로 충돌 처음 운동량, 그렇지, 처음 운동량이라고 하고 정지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0이 됩니다. 그러면 가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면은 0 빼기 mv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v가 될 거고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고요. 나중 운동량도 0이 됩니다. 따라서 나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mv가 될 건데요. 지금 여기서 가와 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네요?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구와 같다? 어떤 것과 같다? 바로 충격량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의 충격량과 나에서의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래쪽 공간에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의 충격량과 나의 충격량은 같은데 우리 이 충격량이 같은 이유가 뭐였죠?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았기 때문인 거였는데요. 얼마로 같았어요? 마이너스 mv로 같았어요. 그런데 이 충격량은 원래 뭐 곱하기 뭐로 구하죠? 바로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의 힘 곱하기 시간과 가에서의 힘 곱하기 시간이 같은데 우리 아까 위에서 가는 쿠앙 부딪히고 나는 쾅 부딪혔다고 했어요. 즉 가에서의 시간이 나에서의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린 알 수 있는 게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더 작고 나에서가 더 크다. 평균 충격력은 평균 힘은 가가 더 작고 나가 더 크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다를 또 풀면 기억 니은 디귿을 풀면 자, 가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 부호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mv에서 mv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맞죠? 이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나와 동일합니다.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4번을 보면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그러면 처음에 속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0이 되었다는 뜻인 거죠. 나는 가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t 라지 t이고 이때 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s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격량 i입니다. 따라서 이 벽에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 면적의 크기와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은 요 라지 t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충돌하는 시간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속도래.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우리 점점 정지한다 했어요. 멈추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속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S와 같고 평균 힘의 크기는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바로 T분의 S 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넘어가서 25번 볼게요.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 2kg인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시킨 것이고 그림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힘, 시간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충격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면적을 계산하면 힘 곱하기 시간이어서 시간을 2초죠? 40N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Nm/S는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나중 운동량을 생각하면은 나중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kg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운동량이 있죠. 2 곱하기 10 하면은 20이 있습니다. 자, 이 값과 같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2초 후에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2kg 곱하기 속력은 바로 40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넘겨줬으니까 20으로 구하면 60이죠. 따라서 속력은 30m/s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정지했기 때문에 모두 다 속도가 0, 속력이 0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림 나는 A와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각각 2S, 3S, 2다. 이며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와 2T다 입니다. 선생님이 총정리해 드릴 때 이 문제 설명해 드린 거였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면적의 크기가 다르죠? 그러면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걸까요? 바로 B가 더 큽니다. 면적에 따라서 B가 A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는 이 면적이 바로 평균 힘 FA 곱하기 시간 T, FB 곱하기 시간 2T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평균 힘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 그림 가는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야구 공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받았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0인 거고 처음 운동량이 같았기 때문에 A와 B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다? 바로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다면 이 내용은 바로 충격량의 크기 또한 어떻다? 바로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게 A는 야구 장갑을 움직이지 않고 받았고 B는 야구 장갑을 뒤로 빼면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프린트 8페이지에서 했던 것과 같이 바로 시간이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A와 B 중에 누가 더 시간이 길게 걸린 것일까요? 바로 B가 더 시간이 길게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B가 A보다 더 길게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A 상황은 P이고
B의 상황은 Q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하, 요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기 때문에 요 두 그래프의 면적은 같겠네 라고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은 더 짧죠. 따라서 힘 곱하기 시간으로 써줬을 때 요 시간이 A가 더 짧고 B가 더 길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A가 더 크고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더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면 A의 그래프는 P입니다. 맞아요.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A가 더 짧게 걸렸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다음은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처음에 속도가 0, 속력의 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운동량,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0이었어요. 그런데 힘을 작용했더니 물체가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한대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이죠? 1 곱하기 10 해서 10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쓰면 10kg m/s. 자, 그런데 이 물체는 스틱으로부터 그래프와 같이 20분의 1초 동안 힘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의미하는 이 숫자는 바로 평균 힘 곱하기 20분의 1초였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20 곱하기 10을 하면 200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0초부터 20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10N/s이고요. 평균 힘의 크기는 200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은 아까 빨대 문제 얘기했던 거와 같습니다. 그림 1과 같이 빨대 A의 끝부분에 구슬을 넣고 끝부분에 넣으면은 우리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다고 했어요? 아하, 시간이 짧아지는구나. 반면에 멀리 가까운 부분에 넣었을 때는 이제 여기 A라고 쓰지 말고 1이라고 쓸게요. 미안해요. 아하, 여기 1번에서 그림 1에서는 시간이 짧고 그림 2번에서는 시간이 길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친구가 같은 힘을 불어주었을 때 시간이 더 길면 충격량이 더 길어지고 커지고 충격량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속력, 빠져나가는 속력도 더 작고 속력이 더 커진다 라는 내용을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렇게 우리 구슬이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했을 때 처음 속력이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면 누가 더 멀리 날아갈까요? 바로 속력이 큰 것이 날아가는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더 크게 날아갑니다. 거리가 더 작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우리 거리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가에서 선생님이 상황을 또 설명을 안 했는데 자, 가 상황을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미안해요. 바로 나로 넘어갔네요. 자, 가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똑같이 끝부분에 넣은 케이스예요. 똑같이 끝부분에 넣었는데 빨대 A 끝부분에 똑같이 넣었는데 하나는 힘을 엄청 크게 준 거고 다른 하나는 힘을 약하게 준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은 어쨌든 둘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힘이 더 큰 것이 더 빨리 충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속도가 더 크게 되고 힘이 더 작은 것은 충격량이 더 작기 때문에 속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은 가의 결과만 보면은 빨대를 강하게 불 때 힘이 더 클 때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힘이 더 커서 같은 시간 동안 날리면 충격량이 더 커지는데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져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0이었죠. 정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도가 커지게 되어서 날아간 거리도 커지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나에서 보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 나에서는 구슬 그림 2와 같이 이거는 그림 1번 상황이었어요. 미안해요. 요걸 비교하는 거 조금 옳지 않았던 것 같아.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나의 상황에서는 A를 잎과 가까운 곳에 넣고 수평으로 불 때 구슬이 날아간 거리를 측정했대요. 그러면 다에서는 A의 길이를 이번에 반으로 자른 B라는 빨대가 있을 때 그때는 잎과 가까운 부분에 똑같이 넣고 나와 같은 세기로 수평으로 불 때 구슬이 날아간 거리를 측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 다를 같이 비교를 하면은 나의 경우에서는 빨대의 길이가 이렇게 길었고요. 다에서는 빨대의 길이가 이렇게 짧았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불었을 때 둘 다 잎과 가까운 부분에 넣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불 때의 그 힘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시간이 나가 다가 있을 때 누가 더 길게 걸릴까요? 바로 거리가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가 다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똑같은 힘인데 힘 곱하기 시간인 충격량을 계산을 했을 때는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나가 더 충격량이 다보다 커지게 되고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졌을 때 똑같이 정지했기 때문에 자꾸 다라고 썼네. 똑같이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 속도와 빼기 처음 속도 비교를 하면은 나중 속력이 더 증가하고 다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구슬이 더 멀리 날아갔다라는 표현은 바로 나에서의 속력이 다에서의 속력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 이유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충격량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요거 때문에 그렇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가에서 구슬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크다. 맞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힘이 증가하면 충격량이 커지죠. 나와 다를 통해 구슬이 받는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힘 곱하기 시간에서 힘은 동일한데 시간이 증가한 나에서 더 멀리 날아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충격량을 알 수 있고 구슬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30번 그림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인 선수 A와 질량 40kg인 선수 B가 각각 60m/s, 2m/s의 속력으로 처음 상태인 거예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가 B를 밀어버린 거죠. 밀었더니 B의 속력이 2에서 얼마로 변했대요? 5로 변했대요. 아하, B는 처음에 40kg 곱하기 2인 운동량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40kg 곱하기 5m/s의 운동량을 갖게 되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B의 처음 운동량은 428, 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의 나중 운동량은 4, 5, 20에서 2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렇게 써볼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니까 120만큼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즉슨 B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A도 마찬가지인 거죠. A가 B를 밀어줬기 때문에 B도 마찬가지로 A를 밀어준 거랑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책상을 밀어야 책상이 여러분들 손을 받치고 있다라는 힘을 느낄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원리를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충격량도 마찬가지예요. A가 B에게 충격량을 준 만큼 B도 A에게 반대로 충격량을 준 거죠. 방향이 마이너스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플러스 120을 준 만큼 B는 방향이 반대여서 마이너스 120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뺏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반대로 속도가 줄어들게 될 건데 A의 처음 운동량 먼저 계산을 해보면 66, 36 해가지고 36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A의 나중 운동량은 60kg 곱하기 몰라요. 속도는 몰라요. 자, 이게 얼만큼 돼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처음에서 나중으로 바뀌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60 곱하기 V 빼기 360 한 것이 마이너스 12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이니까요. 그래서 요게 요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하시면 60 곱하기 V는 360 빼기 120, 즉 240이구나.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4m/s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424이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래의 내용을 풀어보면은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같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같다. 밀기 전후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20 맞고요. 밀고 난 후에 A의 속력은 3이 아니라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 31번. 다음은 물체의 충돈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하여 힘 센서와 충돌하게 된다.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게 하고 물체가 힘 센서와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과 힘을 측정한다. 자, 처음에 똑같은 속력으로 보냈을 때 얘가 힘을 얼만큼 받고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를 측정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가의 물체와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물체로 바꿨다. 그래서 나를 반복했는데 처음에 속도는 V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질량이 같기 때문에 얘네 모두 다 질량은 똑같이 M이라고 해주고요. 처음 속력은 모두 다 V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물체가 벽과 충돌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 멈췄기 때문에 속도는 0일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종류가 바뀐다 할지언정 질량 곱하기 속도인 운동량을 따졌을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0 나중 빼기 1000, 0 빼기 mv 해서 마이너스 mv로 가와 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의 충격량 또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탐구 결과를 보면 시간이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충격량을 힘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가나가 아니라 나다네요. 미안해요. 요거를 나다라고 바꿔줄게요. 미안. 얘를 나와 다 라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나와 다라고 바꿔줬을 때 힘 나와 시간 곱하기 힘 다와 2초 걸렸죠? 2t 걸렸다고 했죠? 이렇게 놨을 때 둘 중에 힘이 누가 더 클까? 바로 힘 나가 힘 다보다 더 크게 되겠죠? 이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억과 니은 그래프 중에 시간이 적게 걸린 게 무엇이에요? 자, 2t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하, 기억이 바로 나고 니은이 바로 다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면적은 어떻다? 아하, 나가 다와 면적이 같다. 왜냐하면 충격량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면은 기억은 나의 측정 결과이다. 들렸죠? 곡선 기억과 니은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바로 충격량이기 때문에 서로 같고요.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나가 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그림 가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있는데요. 얘네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했는데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서 벽에 충돌하여 정지했대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돌 시작한 시간이 A와 B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는 짧고 B는 더 길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A와 B 모두 같은 거리를 했는데 A가 더 빨리 도착했대요. 그러면 A의 속력이 더 빠를까요? B의 속력이 더 빠를까요? 바로 A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더 빨리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면 아하, A와 B의 지금 속도를 비교했을 때 속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시간축과 A, B에 대한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다시 표현하면 충격량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량이 A와 B가 같다는 정보가 있나요? 없죠. 따라서 우린 여기다가 아하, 질량은 다를 수 있겠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충격량을 계산하려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둘 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만 따져주면 되는데, 즉 A의 운동량은 MA 곱하기 VA이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 따지지 않고요. 나중 빼기 처음 하면 결국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MB 곱하기 VB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이 어떻다? 바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A의 질량이 더 작고 B의 질량이 더 크겠네 라는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즉 A가 B보다 질량이 더 작겠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면은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맞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MA, VA, MB, VB인데 이 내용이 지금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은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방금 나왔고요.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보다 A가 더 크다. 이 내용은 한번 따져주면 좋은데 지금 충격량이 같은데 걸린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는 지금 이만큼 걸렸고 B는 한번 다른 색깔로 확인해 보면 보라색으로 확인해 보면 이만큼 걸렸어요. 자, 힘 곱하기 시간이 바로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힘 곱하기 다른 색깔 시간이 바로 평균 힘 B 곱하기 시간이라고 놓았을 때 지금 시간은 A가 더 길게 걸렸고 B가 더 짧게 걸렸기 때문에 아하, 평균 힘은 A가 더 작고 B가 더 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평균 힘의 크기는 B보다 A가 더 크다 라는 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넘어가서 이제 34번. 이제 충격 완화의 원리고요. 여긴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모와 자동차 범퍼 모두 다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인데요.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푹신하거나 혹은 잘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안전모 안쪽은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고 자동차 범퍼는 찌그러지는 거죠. 즉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고요. 충격이 가해진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고요. 다만 이 충격량 자체를 감소시켜주진 않고요. 충격량은 동일할 때 시간을 늘려줘서 힘을 적게 받게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35번도 마찬가지로 충돌하는 실험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 범퍼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지는 동안 충격을 받는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아닌 시간을 늘려주는 거고요. 에어백은 터지어서 사람이 부딪히는 동안 푹신하게 해주는 거라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해주는 거죠. 시간을 늘려 힘의 크기를 작게 해주는 거예요. 안전띠를 매면 몸이 의자에 고정되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위험을 방지해주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서 똑같이 에어백 볼게요.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는 마찬가지로 범퍼, 보호대, 매트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똑같이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혹은 잘 찌그러진다. 혹은 푹신한 재질이다. 라는 표현들 모두 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하는데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서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8번은 충돌과 관련된 과학 원리인데요.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서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는 것을 말하죠. 에어백 또한 충돌이 있을 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고 머리 보호대도 푹신해서 길게, 매트도 길게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9번 범퍼카인데요. 범퍼카는 고무 범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체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푹신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범퍼카를 탄 사람이 충격을 덜 받게 해줍니다. 즉, 시간이 길게 하여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는 충격 완화의 원리 무엇인지 한번 보면 기억은 빠르게 잡아당기는 종이 위의 동전은 툭 하고 떨어지는 정지관성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뱀에 단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쿠션 역할을 해서 바로 항구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방지해주는 거고요.
아까 봤던 지진계의 무거운 추도 정지관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은 학생 A에서 C가 자전거 헬멧과 관련된 뉴스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은 머리가 바닥과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데 왜 줄여줄까? 바로 시간을 길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학생 A는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져 라고 바꿔줘야 되고,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똑같습니다.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원리는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과 같이 보호해주는 원리와 같아 라고 하는 학생 C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는데요.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본 거예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